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2020년 주택임대소득세 전면과세라고 좀 그쵸. 바뀐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우선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네. 이제는 의무화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까지는 혜택을 좀 줘서 2020년 1월 21일까지 내면 가산세가 없었어요. 올해부터는 임대사업자하고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작년부터 임대사업을 계속 하셨던 분이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안 냈다 그러면 가산세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가산세가 좀 빨리 찍을 걸 그랬나? 가산세가 많나요? 가산세는 많지 않고 수익 금액의 0.2%. 일단은 임대사업자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를 세금을 내고 그리고 네. 또 어떤 전략을 세우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주택 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2천만 원 이하의 수익 금액이면 세금을 안 내고 네. 2천만 원 초과하는 분들만 냈는데 네. 이제는 2천만 원 이하도 낸다. 그게 바뀐 거고. 그렇죠. 단지 그래서 이제 조금 혜택을 주는 게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완화시켜줬죠. 일단 주택수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네. 부부관계도 이 금액별로 뭐 주택의 형태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특이한 것만 좀 설명드리면 부부간의 주택수가 합산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한 채 있고 와이프가 한 채 있다 그러면 저희는 두 채. 그리고 또 하나는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한 채로 보거든요. 보통 뭐 등기가 하나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구분 등기된 하나하나를 한 채로 봐요. 하나만 갖고 있어도 뭐 9채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네. 전세를 들어와서 전전세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좀 웃긴 게 뭐냐면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고 전전세를 하는 그 사람도 주택수에 포함돼요. 내 집이 하나 있고 이걸 빌려서 제가 또 사업을 했다. 네. 전세를. 예. 그럼 제가 두 채 되는 거예요. 이 주택은 한마디로 두 명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네요. 소유주와 전세자. 또 이제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세대 1주택은 임대료나 간주임대료 과세를 안 하는데 네. 9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요. 네. 또 하나는 국외주택, 우리나라에 소지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1주택자일지라도. 그럼 국외 같은 경우는 금액에 관계가 없나요? 네, 없어요. 근데 세무서가 알까요? 그게 뭘 수 있는데 이게 밝혀지면 이게 불법 취득이 돼요. 왜냐면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외환거래법상 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외환거래법도 위반될 확률이 높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게. 월세냐 보증금이냐 이 두 가지 형태를 갖다가 네네네. 이제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케이스별로 보죠. 1주택자인데 월세를 네. 받고 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9억 초과 주택이면 과세된다. 9억 이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2주택자라면 과세된다. 9억이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 네. 근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1주택자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한 8억짜리 주택인 거죠. 근데 2주택자는 3억짜리 두 채 있네. 근데 월세를 받아. 네. 그러면 2주택자는 세금을 내고 1주택자는 세금을 안 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라는 그런 심오한 뜻이. 부동산 구매시대 네.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3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다 과세되는 거죠. 2주택 이상부터는 네. 월세는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인데 간주임대료라 그래서 월세처럼 이제 환산을 하는 거죠. 대략 계산한 공식이 전세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뭐 60%를 60%. 곱하고 또 거기에 또 몇 프로를 곱하고 뭐 이런 식이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3억이 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에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3억은 빼줘요. 1주택자가 전세를 줬다. 예를 들어서 3억이 넘게 세금 낼까요? 안 내죠. 그럼 2주택자는? 2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주임대료 즉 보증금에 대해서는 2주택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네, 3주택부터 시작된다. 여기에서 좀 애매한 게 있어요. 40제곱미터 이하 되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소형주택이 월세에 대해서도 빼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형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간주임대료만 주는 겁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해요. 그리고 수익금액, 즉 이제 간주임대료라든지 월세를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수입이죠. 수익금액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과세 방법이 조금 바뀌는 게 있는데 네. 이 수익금액 2천이라는 거는 앞에 말한 월세하고 그다음 간주임대료를 그냥 더한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사업자분들은 비용 처리라든지 각종 공제를 뺀 순수 수익 금액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일단 빼주는 건 있지만 음.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를 선택하는 기준은 네. 수입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수익 금액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라는 방식이 조금 바뀐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금융소득에 대한 걸 보시면 이자 배당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택임대업도 2천만 원 이하는 14%로 분리과세를 하고 끝나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네. 근데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는데 골치 아픈 게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주택임대업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세율이 높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일단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과세인가요? 아니면 전체입니다, 전체. 2천이 넘으면 그냥 앞에 것도 네. 그냥 뭉뚱그려서 종합과세로 그렇죠.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넘지 않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상 중에서 이제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를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종합과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6에서 38%까지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14%인데 네. 만약에 내가 다른 소득이 없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종합과세를 하면은 6%에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 낮아질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대신 대부분의 뭐 근로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이 많은 분들은 종합과세로 가면은 세금이 많으니까 많아진다고 봐요. 14%인 분리과세를 하시는 게 네.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월세도 좀 조절하실 필요도 있는 게 월세를 좀 더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조금 더 받는 게 세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정확하게 좀 따져 보셔야 된다고 네, 생각됩니다. 주택수가 계산이 되시면은 본인의 이제 이 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과 임대료를 좀 견주어서 월세를 얼마 받을지, 네. 보증금을 얼마 받을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긴 한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2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